앞에 있는 프로그램은 MR 컨피규레이터 2라는 그 메색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다루었던 이 서브 앰프의 내부 파라미터를 한 번에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팅되어 있는 값 읽어오면은 이 값 지금 현재 읽어온 거고요. 이 안에 파라미터 데이터 값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값만 보면은 지금 파라미터 A의 1번부터 해가지고 값이 쭉 있고요. 파라미터 A가 32번까지 있네요. 그리고 게인 필터에 관련된 파라미터 B도 이런 식으로 지금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거의 다 디폴트 값입니다. 바꾸는 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익스텐션에 가서도 파라미터가 좀 많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파라미터를 사용 방도에 따라서 이렇게 좀 수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세팅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 파라미터 한번 저장해 놓은 거를 동일한 장비다. 그럼 이렇게 USB를 사용해 가지고 라이팅을 해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쓴다 라는 거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안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안 깔려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 그 위치 결정 모듈에 파라미터 중에서 어떤 거를 지금 건들 거냐면은 전자기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파라미터 중에 6번하고 7번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6번하고 8번, 7번 파라미터가 전자기업의 분자와 분모 값인데 이 값을 분모는 625로 맞출 거고요. 분자 값은 131,072로 맞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맞추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거고, 일단 이 값을 어떻게 맞추는지, 이 파라미터 6번까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모드 버튼을 눌러가지고 안 빠져나왔네. 아까 여러분들 그 숫자 막 움직이는 거 있었죠? 거기서 모드 버튼 누르면은 파라미터에 이런 거 안 나오죠? 얼마 나와요? 뭐 나와요? 한 번 누르면 눌러봐요. 그거 계속 눌러서 다시 눌러봐요. 계속 눌러서 다시 DO-01 나올 때까지, D-01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세요. 계속 눌러서 모두 계속 눌러서 누르다 보면 D-01 점점점 아까 했던 거 네. 확인됐나요? 네. 거기서 셋 버튼 2초 이상 누르세요. 그러면 테스트 1로 오죠?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모드 버튼 누르십시오. 그러면 이제 지금 처음에 알람 나올 건데 계속 돌려서 파라미터 A가 나오게 P 한 칸 띄우고 A 나오도록 PA까지 PA01 PA01까지 못하겠어요? PA01 다 왔나요? 네. 모든 사람 PA01까지 모든 사람 잠깐 대기. 잘했어. PA01 다 왔죠? 네. 거기에서 업 버튼을 누르면 다시 여기서 업 버튼을 다시 누르면 파라미터 6번까지 갈 수가 있어요. PA 6번 파라미터 6번 PA06 됐나요? 네. 거기서 셋 버튼을 누르면은 아마 제 거는 지금 언더바하고 1072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언더바하고 1072. 네. 아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여기 값을 파라미터 6번의 값을 13107이 이 값을 넣어놔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1072 값이 보이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할 수 있는 글자의 개수가 5개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를 6자리 쓰니까 이걸 다 표시를 못 하겠죠? 그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는 디스플레이 창이
5자리밖에 표시를 못하니까 예. 일단 4자리씩 끊어서 표시를 하게끔 얘네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하위는 언더바로 표시를 한 거고 상위는 이게 어퍼바, 위쪽 바 이거 표시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애들이. 그래서 지금 언더바 1072는 아래쪽이란 얘기예요. 아래쪽 바 1072를 지금 세팅이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그 값을 수정을 할 거면 여기서 업 버튼을 아이고 잘못했다. 그 셋 버튼을 누르면 얘가 깜빡깜빡 거립니다. 만약에 이 값을 바꿀 거라면. 근데 현재 107이라고 안 돼 있는 사람은 이 값을 지금 깜빡깜빡 이렇게 업 버튼을 누르면 숫자 값이 바뀌어요. 바꿔봐도 돼요. 움직여도 돼요. 여러분들도. 다시 여러분들이 107에 맞춰놓으면 돼. 그래서 깜빡일 때 움직이면은 처음에는 1의 자리 숫자가 빠르게 움직이다가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10의 자리가 바뀌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100의 자리가 바뀌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1000의 자리가 바뀌고,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편하게 값을 바꿀 수 있도록 조작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값을 1072 값을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107 맞춘 다음에 셋 버튼을 누르면은 그 값이 고정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원래는 지금 우리 위쪽 값을 안 바꿨기 때문에 다시 셋 버튼 눌러서 깜빡이게 바꿀게요. 셋 버튼 눌러서 깜빡이게 바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면은 위에 있는 아래에 있는 언더바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어퍼바로. 확인됐어요? 네. 거기 13이라고 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1310 값이 그렇게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여기 이제 셋 버튼 눌러서 깜빡이는 거 정지시켜 놓으면은 131072 값이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설정한 값을 만약에 다르게 설정하면은 이따가 저희가 제어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잘 맞춰놔야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자, 여러분들 자전거 탈 때 기어 달린 거 타봤죠? 네. 그럼 우리가 만약에 21단이다. 그럼 앞에 만약에 8단을 맞춰야 되겠다. 그럼 앞에 2단, 뒤에 4단 이렇게 해놓으면 8단 되는 거죠. 이런 거 맞추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건 이제 물리적인 기어인데, 얘는 이제 전자식으로 쓰는 기어달에서 전자기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상태에서 업 버튼을 누르면 파라미터 7번으로 바로 갑니다. 업 버튼을 누르면 파라미터 7번으로 바로 가요. 맞습니까? 네. 다시 셋 버튼을 눌러보면은 얘는 625라고 세팅이 돼 있을 건데, 혹시 625라고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셋 버튼을 눌러서 600 깜빡일 때 625가 되도록 업다운 버튼 눌러서 620으로 맞추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다 되셨습니까? 네. 다 맞췄으면 깜빡이지 않도록 셋 버튼 누르고, 모드 버튼 누르면 다시 업 버튼 누르면 파라미터 8번 업이나 다운 누르면 파라미터 A로 나와요. 그 상태에서 모드 버튼 계속 눌러서 C 나올 때까지 돌립니다. C 커런트 네. 상태 표시 C 나오면은 셋 버튼 한번 눌러주면 숫자가 또 돌아가요. 근데 거기 있는 숫자 값에서 숫자 밑에 점이 있는 건 마이너스라는 얘기고, 그 플러스로 개수가 되면은 그 점은 없어지는 거예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전자 기어비를 분모는 여러분들이 625에 맞춘 거고요. 분자 값은 131071을 맞춘 거예요. 이걸 왜 맞췄냐면은 여러분들이 위치 결정 모듈이라고 하는 거에서, 근데 이 위치 결정 모듈은 뭐냐면은 QD 75 D2N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여기는 QD 75 D2N 이 모듈, 이 모듈에서 펄스 신호를 줄 겁니다. 이런 펄스 신호를 줄 건데, 이게 서브 앰프로요. 위치 결정 모듈에서 앰프 단으로 신호를 줄 건데, 문제는 서버 모터는
모터는 한 바퀴 돌았을 때 아까 몇 개의 펄스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이게 22승계. 22승계. 이게 22승계가 나온다고요. 네, 4194. 네. 이게 나오는데 이따가 저희가 그 위치 결정 모듈 파라미터에서 설정을 합니다. 서브 모터가 한 바퀴 돌았을 때 펄스가 몇 개 나옵니까? 라는 물어보는 항목이 있어요. 그 물어보는 항목에다 이 값을 넣어주면 좋은데 위치 결정 모듈을 예전에 만든 거여서 16비트 메모리 3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대로 넣을 수 있는 값이 6535밖에 안 들어가요.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값이.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죠. 위치 결정 모듈은 한 바퀴 최대 블록이 넣을 수 있는 값이 6만밖에 안 되는데 모터는 한 바퀴 돌았을 때 400만 개가 나오니까 안 맞죠.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서 서브 앰프가 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에서 만약에 100개를 내보내면 여기는 전자기업이가 뻥튀기를 해줘서 이 값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여기 있는 625분의 13107을 만든 이유는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할 건데 우선은 그냥 간단하게 쓰려면은 위치 결정 모듈에다가 세팅하는 값 곱하기 전자기업의 값이 이 값이 나오면 된다고요. 이해되셨죠? 이게 이제 만든 시점이 달라서 그래요. 모타는 최근에 만든 거고 위치 결정 모듈이 옛날에 만든 거다 보니까 이거서 여기서 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심플 모션 카드는 다이렉트로 값이 들어가요. 이 값이 그냥 들어간다고. 전자기업인데 1대1 전자기업이 안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거 같은 경우는 위치 결정 모듈은 예전에 만든 거고 서브 모터는 최근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 위치 결정 모듈 구형해서 얘를 돌리려다 보니까 전자기업이 필요하다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값을 맞춘 겁니다. 그런데 이 값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 13107가 나온 이유는 모터 전격 때문에 그래요. 아, 책 하나 가져왔다. 모터 저희가 지금 이 모터의 매뉴얼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쓰는 이 서버 모터는 분당 3000바퀴 도는 거 3000rpm짜리가 정격입니다. 물론 3000rpm보다 더 빨리 돌려도 상관은 없는데 슬립이 일어나거나 그러니까 정밀도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전격으로 돌리는 건 3000rpm이기 때문에 3000rpm에 기준해 놓고 계산을 하는 게 맞습니다. 3000rpm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계산을 해놨는데 3000rpm이면은 얘가 1초에 몇 바퀴 돌아요? 50 rps 초당 하셨으니까 rps 그러니까 1분에 3000바퀴니까 60으로 나누면은 50바퀴 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50바퀴 초에 1초에 50바퀴 도니까 그때 동안 필요한 펄스 수는 몇 개예요? 한 바퀴 돌 때마다 400만 개가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50 곱하기 400만 개를 한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1초에 필요한 펄스 수는 몇 개야? 2억 개 정도가 필요하다고요. 1초에 50바퀴를 도는데 얘가 전격으로 회전을 했을 때 3000rpm으로 회전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정도의 펄스 개수가 필요한데 문제는 위치 결정 모듈에서 내주는 펄스의 스피드가 여기 있는 우리 요 모듈에서 1초에 내줄 수 있는 펄스의 개수가 최대 100만 개예요. 그러니까 모터 전격은 아까 지금 몇 개? 2억 개? 2억 개였나? 2억 개 정도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100만 개밖에 못 내보낸다고요. 전격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 이해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100만 개밖에 못 내보내니까 그 중간에 전자기업이가 또 필요한 거예요. 전격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100만이라는 값으로 여기 초당 필요한 펄스수 값을 나눠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약분해 가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최대 이제 공약수가 이렇게 625분의 13107 값이 나온 거예요. 계속 약분을 하다 보면. 이해되셨나요? 네. 약분을 하다 보면 이 값이 나온다고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금 그 이 전격으로 회전하기 위해서 분자 분모값을 625분의 13107 값을 해놓은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기에서 서브 앰프에서 내줄 수 있는 펄스 수가 초당 100만 개여서 저쪽에 전격으로 회전시키려면은 여기랑 그 속도를 맞춰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이 값이 나온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역으로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 위치 결정 모듈에 있는 파라미터에서는 어떤 값을 세팅을 해야 되냐? 모터의 펄스 값을 얘를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요게 펄스 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분자 분모니까 사회분사 성분사를 이 값으로 나누고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었습니까? 여기 위치 결정 모듈에 여기 있는 펄스 값은 2만이라는 값이 나온다. 2만 곱하기 625분의 1307이라면 이 값이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가지고 일단 위치 결정 모듈에서 넘버 오브 펄스 퍼 로테이션, 즉 한 바퀴 돌았을 때 몇 개의 펄스가 튀어나오냐, 몇 개의 모터에서 펄스가 나오냐를 물어보는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다 2만이라는 값을 넣어줄 거라고. 얘 때문에 이 전자기계 값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서버 모터가 저 엔코더 값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계산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값을 이렇게 된 거야. 알겠지요? 이해 안 가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고, 여기 있는 위치 결정 모듈도 이 모듈 특성상 100만 개밖에 못 내보내. 100만 개 못 내보내고, 저기 있는 서브 모터는 전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율을 맞춰준 거지. 그 비율을 맞춰준 게 중요해서 전자기업이가 맞춰준 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한 바퀴 돌 때 얘는 2만 개 나온다고 했는데 실제 나온 거는 400만 개가 나온다고. 그걸 전자기업이 값을 여기서 맞춰준 거라고. 그리고 우리 거 같은 경우는 무의식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보면은 그 이 스크류가 한 바퀴 돌 때 5mm가 이동을 합니다. 스크류 볼트가 5mm가 이동해서, 그러면은 이 위치 결정 모듈에서 계산을 할 때는 5mm를 2만으로 나누는 거지. 5mm를 2만으로 나누면은 위치 결정 모듈 상에서 제어할 수 있는 최대값은 0.25 마이크로. 우리 현재 위치 결정 모듈이 이 값으로 세팅했을 때 제어할 수 있는 최저값은 0.25 마이크로씩 제어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제가 교재에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 그거 바꾼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서브 앰프는 이제 설정은 여기까지고요. 물론 이제 이거를 설정하려면은 정회전 방향, 역회전 방향 파라미터 설정하는 거 있는데 거의 저희 디볼트 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는 건 이 위쪽에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치 결정 모듈에서 명령을 내리는 건데, 명령을 어떻게 내릴 건지를 배우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배울 내용들입니다. 서브 앰프는 역할이 여기까지예요.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몇 개 넣어줄 거 넣어주고 전기 배선 연결하면 끝이라고. 서브 앰프는 알아서 자기가 서브 앰프 역할을 한다고요. 물론 거기에 특별한 상황에서는 게인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 게인 값을 자동으로 세팅할 수 있는 모드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저희가 수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을 배우는 거고, 그 전에 잠깐 교재 좀 가져올게요. 지금 받은 교재에 페이지 203페이지. 다 여셨나요? 다 여셨나요? 확인되셨나요? 네, 거기 페이지 처음 보면은 서버 앰프 드라이버, 서버 앰프 모델 네임이 나오는데 우리 게 MRJFO 10A입니다. 그래서 0.1kW 용도로 쓰는 거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조작을 했던 여기 조작부, 그래서 모드 버튼, 업다운 버튼, 셋 버튼 있고요. 방금 전에도 설명했듯이 12번 단자는 주회로 전원, 모터를 돌리기 위한 주회로 전원, 그리고 14번은 제어회로 전원, 이렇게 전원이 들어갔던 거고, 커넥터 1번은 위치 결정 모듈로부터 오는 지령 신호들, 그러한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커넥터 2는 엔코더에서 들어오는 신호들,
이러한 신호들이 들어옵니다. 하고 15번 커넥터는 실제 모터로 전기가 들어가는 전원이 전력이 모터로 이제 공급되는 전력이 연결이 되는 거죠. 실제 모터랑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고 방금 전에 프로그램이랑 연결했던 거는 커넥터 5번 이용해서 연결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 실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앞에 뭐 노이즈 차단기, 뭐 MC10이라든지 MC라든지 노이즈 필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은 없고 그냥 스위치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전원 연결하고 서브 앰프 스위치 올렸잖아요. 그 스위치가 이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고, 이 모델은 지금 3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 우리 건 단상이기 때문에 지금 전선이 가운데 전선 하나가 없죠. 단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고, 단상 그림이 삼상전원 단상이 있고 다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07페이지에 있어요. 207페이지에 보시면은 단상 그 전압선이 L1, L3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어 전원이 거기에서 그대로 따와서 L11번하고 L21번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서브 온 스위치를 눌렀었는데, 서브 온 스위치하고 디오 컴 단자, 두 컴 단자하고 여기 가운데 서브 온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서브 온 스위치를 온오프 했을 때마다 서브 앰프가 모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할 건지 말 건지 그걸 전원 제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머전시 버튼, 방금 전에 요 버튼이 우리 회로에서 이머전시 버튼에 해당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비점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리셋 버튼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뒤쪽에 나오고요. 여기 있는 거는 이 앰프에 뭐 과전류가 흘러서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 때 시스템을 리셋시키는 리셋 버튼이 여기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커넥터 3번에서 모터 전력선 이렇게 나가서 연결이 되고, 엔코더가 연결이 와서 커넥터 2번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페이지 가면은 현재 저희가 연결된 거는 단상 쪽, 앞에 요 그림 지금 요거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중계 단자대라고 있는데, 저희는 이걸 기판으로 떠서 지금 여러분들이 스위치 누르는 거 뒤에 기판으로 만들어져 있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계 단자대 이런 걸 써요. 이런 중계 단자대를 써서 위치 결정 모듈로부터 오는 거 여기다 꽂고, 서브 앰프에서 오는 손 여기다 이렇게 꽂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중간에 배선을 해가지고 연결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PCB로 떠났기 때문에 그냥 커넥터를 꽂아서 쓰는 건데, 현장에서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다. 예전에 만들어놓은 장비들은 이걸 썼고요. 요즘에 나오는 장비들은 펄스 신호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 신호를 주기 때문에 광 케이블 2개만 딱 꽂으면 끝나요. 이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 배선 작업이 많으면은 기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즘 시스템은 전부 다 광 케이블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위치 결정 모듈에서 광 케이블 2개 꽂고 서버 앰프에다 광 케이블 2개 꽂으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약간 구식 시스템이라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커넥터 1번이 위치 결정 모듈로부터 온다라고 이제 알고 있으면 되고, 아까 제가 컴퓨터에서 MI 컨피규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서브 앰프 안에 파라미터를 잠깐 본 거를 확인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원래는 아까 어렵게 파라미터 세팅할 게 아니라 MI 컨피규레이터가 있으면 살이 빠져서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보면은요, 프로그램 다른 거 하나 열어놓은 게 있어서 그랬고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파라미터 6번하고 7번이 있는데 여기에서 그냥 값 바꿔가지고 라이팅 하면 돼요. 바로 파라미터 바꿀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케이블하고 이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임의로 파라미터 6번까지 들어가서 전자기업으로 여러분들이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MR 컨피그레이터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이고요. 하고 실제 배선은 여러분들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커넥터 1번에 위치 결정 모듈에서 중간에 있는 중계 단자재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 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컴 신호는 여기 뭐 컴 신호하고 위쪽에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레디 신호 연결이 되어 있고 펄스 포워드, 펄스 리버스 이런 신호들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원래는 중계 단자대로 연결을 해야 돼요. 연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게 이제 기판으로 지금 다 작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서브 온 스위치, 리셋 그 강제 정지, 비상 정지 스위치, 리셋 스위치가 지금 우리들 건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정전, 역전, 스트로크, 엔드 신호는 그냥 비접점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재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지금 여기까지가 서브 앰프에 대한 설명이고요. 지금부터는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전부 다 서브 앰프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본 모양들이 나오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테스트 1번 뭐 DO-01 들어갔던 게 조그운전 들어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그운전에서 요 모드를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던 거예요. 하고 알람 내용이 뜨면 그 서브 앰프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알람이 뜹니다. 그래서 알람 내용은 매뉴얼에 있는 알람 넘버를 보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 교재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이 큰 메뉴가 회전을 하면서 돌아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셋 버튼 누르게 되면은 세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값들의 안에 있는 그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항목들이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크게 건들 건 없습니다. 아까 또 자릿수 초과에 대한 설명도 드렸고요. 13107을 하려면은 위에다가 13107이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었죠. 그러한 내용이 교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기업에 대한 설명이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장비는 현재 전격 3000rpm으로 봤을 때 최고 속도가 분당 15000mm. 그러니까 이거 하면 센치죠? 1500cm죠? 1500cm니까 미터로 하면은 15m 분당 15m를 갈 수 있는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분당 15m면 되게 느려 보이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의 그 간격이 기껏해야 한 16cm, 17cm 밖에 안 돼요. 위아래 간격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동작은 좀 천천히 동작을 시킬 거예요. 빨리 하다 보면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천천히 할 거고,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위치 결정 모듈인데 여기에 보면은 위치 결정 모듈의 QD75P 타입은 초당 내줄 수 있는 신호가 20만 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고요. 우리 건 D 타입이어서 디퍼런셜 차동 타입이어서 초당 100만 개까지의 신호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모듈입니다. 그 중에 이제 숫자가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는데 1이 써져 있는 거는 모터를 하나만 돌릴 수가 있는 거고, 2가 써져 있는 거는 모터를 2개까지 돌릴 수가 있는 거고, 4가 써 있는 거는 모터를 4개까지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1축짜리냐 2축짜리냐 4축짜리냐 이런 설명을 하는데, 축이라고 하는 거는 구동부가 몇 개 달렸는가, 즉 모터가 됐던 실린더가 됐던 축이 그 구동부가 몇 개 달렸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거의 위치 결정 모듈은 75 D2N이기 때문에 2축짜리이긴 한데 2축짜리에서 모터만 지금 하나만 연결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터 하나를 더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모터는 하나밖에 없다고요. 물론
모터를 하나 더 쓰려면은 앰프도 하나 더 구비를 해야 되겠죠. 앰프 하나 더 사고 모터를 사가지고 이축으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모듈은 E2N이고 그 모터는 하나만 현재 달아 놓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핀에 대한 신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이러한 작업을 이제 하네스 작업이라고 해요. 이 커넥터 작업, 하네스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일일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 케이블로 바뀌어서 그냥 광 케이블 두 단자만 딱 꽂으면 끝납니다. 네, 어쨌든 현장에 만들어져 있는 장비 중에는 또 있을 테니까 이러한 신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개 있어서 많아 보이는 것 뿐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1축에서 4축까지 다 동일해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1번 모터, 2번 모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잘 이해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펄스 신호 내보내는 게 거의 다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그 도그 센서, 그 센서들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센서가 이 축에 3개가 있습니다. 상한 센서, 하한 센서, 원점 도그 센서. 이런 도그 센서, 이 센서가 3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3개의 센서가 연결하는 단자가 이렇게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위치 결정 모듈에 대해서 배울 건데,